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의 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생물의 정식에는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습도, 세 번째 산소, 네 번째 수소이온 농도 지수, 다섯 번째 삼투압, 여섯 번째 영양원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의 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정식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매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중요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습도, 세 번째 산소, 네 번째 수소이온 농도 지수, 다섯 번째 삼투압, 여섯 번째 영양원입니다. 참고로 정식의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맞지 않으면 정식이 억제되거나 성장이 저해되기도 하며 사멸되기도 합니다. 1. 온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상당히 광범위한 온도 조건 하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의 발육 온도에는 각각 최적 발육 온도, 최적 발육 온도, 최고 발육 온도가 있습니다. 미생물은 최적 온도에서 정식을 가장 잘하며 최고 온도 이상이 되면 그 미생물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제가 작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최적 온도란 효소의 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해주는 적정 온도를 우리가 최적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소란 생체 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생화학 반응의 촉진제를 우리가 효소라고 정의합니다. 미생물 정식에 필요한 환경과 온도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거의 일정한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의 발육 가능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눕니다. 저온균은 바닥속 세균을 말합니다. 중온균은 모든 병원균이 중온균에 속합니다. 고온균은 토양 미생물이나 온천균을 우리가 고온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습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없이는 미생물도 정식을 하지 못합니다. 미생물의 균체에서 균체는 균의 몸체를 우리가 균체라고 합니다.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종 영양소 또한 수용액 상태로 균체 내로 흡수되므로 모든 세균의 생명과 정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물이 없으면 미생물의 생장이나 정식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류, 해초, 과일 등을 건조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식품을 부패시키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으나 부패성 미생물인 세균, 효모, 곰팡이, 원충 등이 반드시 사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균이란 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무액의 단세포성 생물을 우리가 세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모,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로 빵이나 맥주,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곰팡이류 미생물입니다. 곰팡이, 균류 중에서 진균류에 속하는 미생물입니다. 원충, 운동성을 가진 단세포 동물을 우리가 원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임줄균, 매독균, 임줄균과 매독균은 성병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이질 아메바와 같은 파괴되기 쉬운 병원성 미생물은 인체 내의 생활 환경에 극도로 적응된 미생물로서 습도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반면에 계력균, 디프테리아균 등은 점막 분비물, 농, 기도 분비물 및 배변 속에서 그대로 건조되어도 오랜 기간 동안 감염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수성이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높다는 말은 질병에 잘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면역성이 낮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3. 산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이 정식하는 데 있어서 유리산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산소를 우리가 영어로 free O2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산소는 미생물의 증식과 대사에 영향을 주며 산소의 요구량과 내성에 근거하여 미생물을 호기성균, 현기성균, 통성 현기성균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호기성균에는 곰팡이라든지 효모, 식초산균 등이 호기성균에 해당됩니다. 호기성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 번식하는 세균으로 공기 중에 유리산소를 이용하여 영양소를 산화,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여기서 산화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균, 백일핵균, 디프테리아균, 녹노균이 호기성균에 속합니다. 현기성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성균은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생육하는 균을 우리가 현기성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메탄생생균, 대부분 강합성 세균이 현기성균에 속합니다. 통성현기성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현기성균은 유리산소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증식이 가능한 균을 우리가 통성현기성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증식이 잘 됩니다. 예를 들면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균에 속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소이온 농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우리가 pH라고 이야기합니다. pH는 0에서 14까지 존재합니다. 7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7보다 큰 것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혈액의 pH와 같은 중성 또는 약염기성에서 증식이 가장 잘 됩니다. 이때 혈액의 pH는 6.8에서 7.4 정도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병원 미생물은 pH 5.0 이하의 산성과 pH 8.5 이상의 염기성에서는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유산 생산균과 항산성균은 비교적 산성 pH에서도 잘 자랍니다. 5. 삼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톱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확산이 있습니다.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균 세포는 견고한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삼투압이 변화된 환경에서도 쉽게 사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높은 농도의 설탕이라든지 식용액과 같은 고장액 속에 세균 세포를 넣으면 세포 원형지 속에 있던 수분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 세포질은 수축되고 세포막도 세포벽으로부터 박리가 됩니다.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6. 영양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증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균에는 화학 반응 에너지를 이용하는 화학 영양세균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숙주세포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생영양성 세균이 있습니다. 여기서 숙주란 영어로 호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쪽이 우리가 숙주입니다.